동물원 곳곳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즐거움과 오락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드러나 있다. 잃어버린 야생성에 대한 인간의 열망. 자연을 찬미하면서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Our deepest wish to love and protect other species, even as we scorch their forests and poison the rivers and shove them toward oblivion. All of it was on display in the Garden of Captives. 저자는 동물원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6년간의 취재를 통해 동물원을 향한 인간의 심리와 야생동물이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So I basically wanted readers to think more deeply beyond a simple, statement of zoos are wonderful or zoos are terrible. I don't think it's that simple. The situation is much more complex. And the situation is really the entire planet and the wildlife on the entire planet. And that is a tragedy that I wanted people to understand better.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글쎄요, 커서는 사실 동물원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언젠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야생 동물들은 이 초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지? 오래전부터 도시에는 인간들에게 야생의 존재를 일깨워준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저마다 태어난 곳이 다른 동물들이 함께 눈을 뜨죠. 분주하게 사냥을 나가는 야생과 달리 먹이를 기다려야 하는 모조된 야생의 정원. 동물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직지 가자. 가자. 직지야. 직지는 한때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던 표범입니다. 유령처럼 조용히 나타나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 이제 좋다고 이제 겨른거리면서 이제 비비는 거예요, 몸을. 애정 표현이죠. 네. 직지 여기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인공포육을 했고 인공포육한 개체라서 이렇게 사람한테 좋아하는 거죠, 사람을. 네. 태어나고 얼마 후 다리에 상처를 입은 직지는 어미로부터 분리돼 사육사의 손에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지나 몸집이 커지자 울타리에 갇혀 혼자가 됐죠. 인간을 그리워하지만 함께 할 수 없고 야생의 동물이지만 돌아갈 곳 없는 수많은 직지가 있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은 사실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리고 그 돌아갈 환경조차 없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다가 아마 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서 뭔가 되게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철창 너머의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맹수. 홀로 살아가는 야생의 표범과 달리 끊임없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직지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외로운 생명체가 된 건 아닐까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야생동물 구조사들.
농수로의 고라니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육안으로 살펴봤을 땐 보이지 않아서 안에 있는 깊숙한 곳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양의 물을 담기 위해 개발된 농수로가 야생의 동물들에게 늪이 되고 있답니다. 인간의 편리함은 그들에게 덫이 됩니다.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발견! 나 일로 들어갈게. 1시간의 실랑이 끝에 구조된 새끼 고라니. 왔다! 상황 종료! 네. 네. 위에서 가세요. 알았어요? 어쩌다 어미의 손을 놓친 걸까요? 그래도 이 녀석은 운이 좋은 편이랍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아프거나 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고립이 된 개체이기 때문에 이 근처 하천에다 풀어주려고 하고요. 하루에 많게는 20마리의 동물을 구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살아서 돌아가는 개체는 많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을 구조를 하다 보면 하루에 제가 이제 동물을 한 마리를 구조를 했는데 폐사하는 경우는 막 4마리일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새끼를 뵌 어미고라니가 안락사 될 때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게 내가 한 마리를 구조한 줄 알았는데 4마리가 죽었네 라는 생각에 가장 자괴감이 들고요. 현실의 벽은 매일 높아져 갑니다. 끊임없이 구조하지만 또 끊임없이 다치고 쓰러져가는 생명들이 늘어가죠. 이곳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수리 광주로 전선 충돌로 인해서 날개 한쪽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 위에서 저희를 계속 경계하고 있던 친구는 흰꼬리 수리 알비예요. 총상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센터에 구조가 되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번째 총상을 입고 센터로 다시 재구조가 되었고요. 그렇게 날개 한쪽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는 야생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하늘을 호령하던 독수리는 세장안 작은 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인류가 지구를 뒤덮는 통에 다른 생물종들은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아무런 제약도 없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그 속에서 위안을 찾고 싶어 한다. 우리는 안락한 곳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둘러앉아 라이온 킹을 보며 끝없이 펼쳐진 아프리카 초원을 가로지르는 심바, 품바, 티몬이 삶의 순환을 장엄하게 찬미하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사자를 보려면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물보호구역에 가야만 할 지경이다. 살아갈 곳이 없다면, 그래서 사라지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터전을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건 동물원의 또 다른 역할이죠. 김정호 수의사는 우리나라 토종 야생생물의 보전과 복원을 연구합니다. 멸종을 막기 위해서죠. 오래전 하천과 계곡에서 볼 수 있었던 삭은
한반도에 자생하는 마지막 맹수. 얼마 전 어미삭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관람객들에겐 공개하지 않는다네요.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야생성을 길러 자연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미는 돌아갈 수 없지만 새끼는 야생으로 보내 생태계를 되살리는 거죠. 뭐 동물원이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을 좀 소비한 느낌이 있는데 동물원에서 이런 멸종위 동물들이 번식을 하고 자연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동물원도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관람객이 아니라 자연에 필요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죠. 한때 숲에서 볼 수 있었던 스라소니, 늑대, 그리고 삭.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물 대멸종의 시대. 동물원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동물원은 사실 동물들 희생을 요구하면서 있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야생동물들의 어떤 서식지가 훨씬 보호되고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동물원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동물원 안에는 어딜 가든 어느 동물을 보든 복잡한 감정이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즐거움과 애석함,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무리 의식 있는 동물원이라도 이 세상 모든 동물원은 인간이 야생동물을 가두어 야생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생동물을 길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물원 측은 지구 보전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에게 피난처와 양식을 제공하여 대중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은 옳다. 동물권리보호단체 측은 동물원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불법 거래하고 경제적 이득과 오락을 위해 동물들을 착취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도 옳다. 너무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됐어요. 이 책 읽기 전과 후가. 네. 사실 그냥 동물원은 나쁜 거야 라고 동물원에 가지 말자 라고 생각했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동물원에 올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 있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사육사들과 동물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책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야생의 곰을 우리에 가두고 사육곰이라 부릅니다. 웅담과 쓸개를 파는 일. 놀랍게도 40여 년 전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정부가 권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은 가장 우월한 피조물이므로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른 동물을 다룰 권리가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대로죠. 전국에 300여 마리의 사육곰이 갇혀 있습니다. 사실 방사를 못하는 이유는 생태계에 나가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이제 생태계 교란이 있는데 지금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하고 있는 종이랑 다른 종이기 때문에 방사를 못하는 것도 있죠. 야생의 곰이 인간 세상의 셈법을 알 리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동안은 열리지 않을 문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견딜 뿐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곰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고 있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되면은 그걸 먹고 나서 하루 동안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이 너무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성취를 통한 음식, 원래 야생 동물이라면은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곰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이다 보니까 쉽게 따분해지는 일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풍부화 교육이라네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곰들은 처음으로 좋아하는 게 생겼죠. 좋아하는 걸 찾으면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이 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멘트 바닥 그거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먹도 달려 있고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 가끔 저희가 뭐 풍부화 삼아서 나무도 넣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두어서 살아야만 한다면, 저희가 가둬둘 수밖에 없다면 이 곰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고 싶어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많은 선택지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욕심내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고 싶답니다. 철창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작은 자유라도 주고 싶은 마음. 햇빛, 바람, 새소리. 세상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걸 이들도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학대를 받아왔다. 수세기 동안 동물을 학대하는 관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의 고통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 동물들에게는 그러한 별명이 위안이 될 수 없다. 생명에는 크고 작음, 귀함의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그 당연한 외침이 이들에게도 닿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돼 수족관의 쇼 돌고래로 살았던 제돌이. 우여곡절의 시간을 거쳐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돌이는 인간에게 자유를 돌려받은 첫 번째 돌고래였죠. 당시 야생훈련을 함께 했던 김병엽 교수는 가끔 바다를 향해 고래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대정 앞바다, 고래가 다니는 푸른 길목에선 운이 좋다면 그 답을 들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먹이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이제 뭐 뛰어오르기라든가 뭐 파도 타기, 뭐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꼬리에 새겨진 번호 1번. 고래의 세상으로 제일 먼저 돌아간 제돌이가 우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2번 춘삼이도 함께네요. 자연은 늘 그렇듯 다시 돌아온 생명들을 잘 품어주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으니까 좋죠. 건강하게 잘 놀고 있으면 흐뭇하듯이 얘네들도 잘 놀고 있으니까 흐뭇하네요. 사실 자연을 찾은 자체가 경이로운 거죠. 여기 그 자연의 다른 무리들과 있는 자체가 경이로운 거죠. 그 경이로운 꿈에 다시 도전해 봅니다. 김병엽 교수가 9년 만에 야생 훈련을 시작합니다. 수족관에 있던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를 위해서죠. 무려 17년 만에 귀한 길. 지금 방류 개체 이제까지 했던 개체들 중에서는 이제 좀 가장 오래 산 개체라고 보면 되죠. 이제 떠나면서부터는 혼자 이제 많이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 등에 비친 자기 모습을 그림자를 보고 혼자 자기 그림자를 보며 벗삼아 가지고 많이 유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긴 시간을 혼자 견뎠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듯 한참을 돌아봅니다. 고래의 나이로 장년이 되어 돌아온 비봉이. 인간의 손길을 잇고 자연으로 가는 길. 비봉이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만 봐주면 돼요. 이들은 난민, 희생양, 가엾음이 상징, 정치적 인질, 유전자 보존이 희망으로 불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가장 확실한 설명은 이들이 생존자라는 것이었다. 어찌됐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치열한 법정 공방과 정치가들이 농간, 그리고 지구 반바퀴를 횡단하는 장거리 여행에서 살아남았다. 긴 여행을 끝낸 세상의 모든 고래들이 바다에서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동물원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강박, 우리가 동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 등 우리가 전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모든 것들이 집대성된 살아있는 책이었다. 잃어버린 야생성에 대한 인간의 열망. 자연을 찬미하면서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Our instinct to both exalt nature and control it. Our deepest wish to love and protect other species, even as we scorch their forests and poison their rivers and shove them toward oblivion. All of it was on display in the Garden of Captives. 우리는 태어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다만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이웃들의 안녕을 물어야 할 때, 그리고 내일의 지구를 위해 함께를 약속해야 합니다.